국민의힘 소속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김재섭이라고 합니다. 슈퍼맨 주인공 보면 이렇게 머리도 좀 저랑 좀 이렇게 비슷하게 얼굴에 각도 좀 있고 겸사겸사 했습니다. 슈퍼맨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입니다. 모든 면에서 일관되게 보수적인 점수를 보입니다. 저희는 레드 콤플렉스가 되게 심한 집안이에요. 단 하나 포기 못하는 게 저는 대북관계, 저희 유공자 집안이고 친할아버지 집안에도 6.25 전란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여전히 그 가족들이 다 제 사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가 집안이 다 유공자 집안이어서 레드 콤플렉스가 엄청 센 집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민이고 그리고 직업은 정치인. 북극 곰은 사람을 찢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친한 분이 저한테 이거 너 같다 이러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되게 착한 것 같은데 토론할 때 무섭다.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서 붙여주신 별명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세세하게 모든 행사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죠. 당연히 법에 어떻게 그런 디테일들이 다 있습니까? 실제로 다만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디테일이 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거 공권력의 책임이죠. 백곰은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최연소 청년 비서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입니다. 모든 차원에서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입니다. 뭐 일단 제일 쉬운 건 상대방이 팩트랑 틀린 얘기를 할 때 대응하기가 제일 쉽고요. 그만큼 자료 조사를 해왔으면 방금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닌데요?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그 토론의 승패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는 이제 오늘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건드리면 안 되는 주제들을 건드리실 때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건드릴 때 저는 그럴 때 좀 못 참긴 하겠더라고요. 공금 징수 및 집행 어떻게 해야 좋을까입니다.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약간 기분이 좀 나빴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 반우를 환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성급하게 집행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원칙과 맞지 않아서 좀 굉장히 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600만 원씩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든지 이 앞에서 현금을 쌓아놨던 돈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결정하셨을까라는 의문을 제가 한 번씩 드려볼게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닥치고 어떤 공금 사용이 강요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마다 성급하게 우리의 노력이 급급하게 막 기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공금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마치 부루마블 하듯이 했다는 느낌을 좀 감출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번 이 큰 돈을 마치 그냥 게임용 머니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선심 쓰듯이 돈을 쓰고 그냥 기분 좋으니까 돈을 쓰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공금 집행을 하는 과정에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아주 깐깐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원칙을 분명히 세울 겁니다. 리더가 구성원들과 합의를 통해서 공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데는 저 역시도 이견이 없고 다만 마치 공금을 사용하는 모든 사례들이 너무나 과도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해주신 표현이 마치 부루마블 하듯이 공금을 썼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리더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다못해 메뉴 하나를 시키더라도 여러 면에서 동의를 구하고 저는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게임하듯이 우리가 흥청망청 리더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돈을 쓴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 또 다른 새로운 식구가 저 앞에서 우산을 쓰고 비를 맞고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 2천만 원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했어요. 오늘같이 결정하실 겁니까? 오늘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급박하게 의사결정이 진행된 면이 있었죠.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는 개인이 이 자리에서 나는 그 돈을 충분히 쓰겠다, 공금해서 지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저는 리더로서의 권한을 너무나 남용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대답드릴게요. 내일 또 다른 제2의 반우가 저 앞에 서 있으면 저는 안 받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우는 이제 우리 구성원입니다. 여기에서도 저는 제로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제2의 반우가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냥 가만히 반우가 왔다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600만 원이었던 재산이 550만 원으로 세고 반우가 나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결과가 지금 생긴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우리 공동체한테도 저는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데 다음에 누가 오든지 간에 제가 리더가 되면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리더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맨님께서 지금 본인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행위와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구성원이 마냥 우리의 돈을 축내는 존재로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가 벌어들일 수 있는 우리 조직에 가져올 수 있는 생산성 역시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초기 지출만을 강조하면서 그를 아예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원청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리더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오히려 잘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민자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을 따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조마조마했던 걸 생각해보면 전 이 돈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의 이민자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가 되면 제가 무슨 수로 그걸 막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구성원들의 돈이 당장 나가야 되고 우리 구성원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내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제3자를 다시 이 커뮤니티 안으로 들인다? 저는 리더로서도 그거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리더는 가장 보수적으로 안전을 챙겨야 돼요. 가장 보수적으로 국민들의 생존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내 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민 문제와 관련돼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죠. 저는 그 가능성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바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 받아도 되는 게 저는 절차라고 보거든요. 우리의 커뮤니티는 그렇다면 각자의 쓸모를 증명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곳인가? 쓸모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인가? 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불순분자는 그럼 우리 커뮤니티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 있는 건가요? 그런 아직 분들도 우리는 쓸모로 이야기해야 되나요? 불순분자가 아직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나 슈퍼맨님이나 사실 아직 불순분자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불순분자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은 너무나 극단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구성원들이 해야 되는 소리지 리더가 해야 되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순분자가 올 수도 있고 공동체 안녕에 해칠 수도 있는데 리더가 선심 쓰듯이 그냥 제3자 받아들이고 우리 돈 좀 아껴서 다른 사람 도와주자 이거는 저는 리더의 입장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 논의가 자꾸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제가, 것을 오케이, 전제로 좋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논의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논의하지 않도록 하고 저도 슈퍼맨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도 쪼들리는 상황에 전혀 얼굴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새로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보수적으로 가야죠. 백군님 집에 누가 초인종 울리면서 저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저 집에 들여보내서 용돈도 주시고 밥도 좀 주시면 안 돼요? 백군님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절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현실 아닌가요? 저는 제2의 반우가 오면 받지 않을 겁니다. 난 반우 듣고 있는데 괜찮나? 좀 감정이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신경 쓰이고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일단 슈퍼맨님은 처음에는 조금 이제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지만 토론 들어보니까 저 사람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괜찮다. 그리고 감정적이진 않고 일에 진지한 스타일이구나를 이제 깨닫게 돼서 이 사람은 만약에 리더가 되면 일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고 저는 이주민이니까 저를 받아주고 응원하는 쪽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슈퍼맨님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저는 이주민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구성원이었으면 슈퍼맨님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공금 사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슈퍼맨님의 입장에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가 같이 벌어놓은 돈이고 이거를 그냥 드린다는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여튼 제가 이번 토론도 그렇고 앞으로 리더로서 같이 지키고 싶어 하는 목적은 정말 하나입니다.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많은 돈을 벌어서 집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는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얘기, 구성원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 저는 그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선심 쓰듯이 내가 착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들을 좀 벗어나서 이 서바이벌의 목적에 맞는 저는 그 리더가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제 공약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공금 징수라든지 공금 집행에 있어서도 리더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저는 그 원칙을 세우자는 거예요. 리더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슈퍼맨님이 생각하시는 지출에 있어서의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가장 많이 드릴 비용은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일 겁니다. 저는 불순분자를 범죄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범죄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저는 제가 가진 공금 집행의 권한을 거기에 사용하고 싶어요. 불순분자를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없는 이상 공금을 여러 차례 불순분자의 색출에 쓰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동의를 할 것인가? 저는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 협의를 거쳐서 원칙을 세운다라고 분명히 제가 공약에도 명시를 해놨습니다. 슈퍼맨님은 불순분자를 범죄자로 취급을 했거든요. 저는 극단적으로라도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범죄자를 처형하고 차단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슈퍼맨님의 의견에 조금 더 마음이 갔어요. 여러분의 안전과 불순분자의 색출을 위해 자원을 아끼진 않겠습니다. 근데 전 또 생각하는 게 공과금을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사람이 국가 안전을 위해서는 이거를 아끼지 않겠대. 그럼 기준이 도대체 뭘까? 이민자 받을 때는 아끼고 스파이 색출에는 많이 쓴다는 건가? 불신분자에 대한 의견을 제일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불신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자금을 아끼지 않겠다. 그때 저는 되게 좀 언행불일치를 느꼈어요. 슈퍼맨님은 제도적인 고민은 분명히 있어요. 제도 설계에 대한 고민. 똑똑한 분이죠. 근데 논리 비약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불순분자가 진짜 범죄냐라는 논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얼렁뚱땅 불순분자니까 뭐 범죄로 취급해도 되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 넘어가는 게 제가 보기엔 있어요. 제도 설계에 대한 인식 갖고 계신 건 좋은데 거기에 논리적인 빈틈이 없도록 전문가가 설계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저는 우리 커뮤니티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각자가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그 상금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는 생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만약에 영원이 된다면 갑자기 어느 날 영원이 된 사람은 탈락해야 된다라는 룰이 내려온다면 그때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점에서 리더가 가지고 있는 돈을 최저 상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게 해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때에 안전망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그런 공약을 한 거거든요. 저는 100만 원을 받아도 여러분께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받은 그 임금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1000만 원 더 벌 수 있는 사회 커뮤니티를 만들라는 명령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저는 환원할 생각이 없고 제가 끝까지 생존하면서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무거운 임금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두가 살아남는 조건으로 각자의 상금을 일정 비율 반납해야 한다면 리더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 개인의 자유 존중 아니면 공동체의 전원 생존? 리더의 철학은 어때야 하나? 생존이 없다면 우리의 상금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버리지 않는 선택.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일부 금전의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그 결정을 책임지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 훨씬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공동체의 안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그 공동체의 안녕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선의의 강박, 위선의 강박을 하지 않겠고 차라리 제가 그 불편한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슈퍼맨님께서는 아주 일관되게 개인의 최대 이익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즉 탈락자가 생기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개인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극도로 보수적인 형태로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리더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명인데 그중에 2명만 살려야 된다. 백곤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명 중에 1명 탈락시켜야 돼요. 근데 한 명은 500만 원이고 한 명은 300만 원이고 한 명은 100명이에요. 죽으면 공동체에 귀속됩니다. 누구 죽이실 거예요? 무조건 1명 죽여야 돼요.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는 걸 죽여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요. 너무 극단적인 예시를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 누굴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당연히 100만 원이에요. 누구 선택하실 거예요? 왜 당연히 100만 원이시죠? 공동체의 이익이라면서요. 아니 저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일러슨 게임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령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권한과 권력을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바로 이런 게 위선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위선이죠? 그게 저는 사실 위선이라는 말도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가치관을 어떻게 사실이라니까요. 위선이라고 단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곰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제가 여쭤보는데 왜 자꾸 제가 말씀드린 가정이 아니라 다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백곰님의 가치관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답변 드렸잖아요. 목숨에 차등을 두고 싶지 않고 그런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싶지 않다. 정말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고민들을 미리미리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동체라는 이유로 좋아 보이는 것에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허상의 개념인 것 같고요. 그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여기 계신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괜히 위선의 강박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백곰님의 연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5분간 연설이 시작됩니다. 사실 처음에 리더에 출마할 때만 해도 저와 슈퍼맨님 둘 중에 누가 되든지 상관없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잘 이끌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토론을 해보면서 정말 저랑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방향에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지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졌던 것 같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겨보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신 리더 후보로 나선 백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생존과 개인의 이익,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는 불순분자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고 수익을 아무리 많이 창출한다고 한들 내가 당장 탈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불순분자의 색출을 위해서 우리의 집단 지성을 모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저는 우리 커뮤니티 안에 불순분자 색출을 위한 상황실을 가동하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누군가의 빈곤, 누군가의 호감도 부족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개인 간에 존재하는 격차가 탈락과 직결되지 않도록 저는 그 방어선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참 위선이라는 말이 토론에서 많이 나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모두를 탈락시키지 않고 우리 모두가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위선일까? 정말 불가능한 일을 마치 될 것처럼 얘기하는 나는 거짓말쟁이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게 불가능할까? 왜 우리 모두가 무조건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그런 사람들의 진정성을 위선이라고 폄훼하지? 저는 그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서 우리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조언과 많은 지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곰이는 오히려 그 전날보다 조금 더 당찬 모습으로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나름대로 구상한 커뮤니티 디자인들, 공약들을 딱딱딱 제시하면서 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전날보다 분명히 성장하고 업데이트된 모습으로 나왔어요. 백곰은 국가에서 그 누구도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모두를 데리고 가겠습니다를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 같아도 백곰님 편에 서고 싶죠. 근데 정말 그게 되겠니? 정말 그게 됐으면 좋겠다. 반드시 나가는 사람 없게 노력을 하겠다. 그 말은 나는 정말 누구도 죽지 않는 신약을 개발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생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내가 노력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이 들렸습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콩마음 같고 아름다운 이야기.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 세상, 그런 인생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후보 슈퍼맨님의 연설입니다.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서로를? 네. 어떤 느낌 드세요? 귀엽다. 귀엽다.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다.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보면 저한테 드는 감정은 애틋함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첫날에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 대면하고 막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이런 생각들 막 하다가 이제 한 5일쯤 지나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런 감정들은 어느새 다
뒤로 밀려난 것 같고 이 공동체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 좀 끝까지 지켜내고 싶다라는 애틋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애틋함이 언제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유지될 것이냐? 어제도 우리는 한번 시험에 들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직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순분자의 공격에 방어하는 데 좀 급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불순분자가 누구인지 아직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제가 리더가 되면 방어 체계에서 공격 체계로 확실하게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애틋함을 해칠 수 있는 내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저는 불순분자도 나쁜 사람이지만 혼자 이기심에 우리의 공동체를 배신하고 나만 이기적으로 잘 버텨보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권한이 뭡니까? 과세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막중한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그런 분들은 처벌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서 애틋한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요새는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연설문 뭐 쓰지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숨 한 분 한 분을 좀 봤어요.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13명의 우주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냥 갑자기 다가온 느낌이에요. 정말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백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명석함과 어떤 냉철함 이런 것들 동시에 따뜻함을 가지는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하고요. 뭐 낭자님 말할 것도 없이 너무 화목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기자로서 든든함을 주셨고요. 슈가님은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아직 우리는 어색한 사이지만 그래 만나면 기분 좋습니다. 슈퍼맨님도 평소에 좀 센 이미지였는데 오늘의 연설 때 이렇게 한 명 한 명 호명해 주시면서 그런 모습에 되게 두 분 다 매력적이다 정말.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너무 재치도 있었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에게 또 되게 짧고 굵게 특징과 본인의 어떤 감상평 같은 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사람 한 분 한 분 우주로 표현하시고 그래서 연설로만 따지면은 슈퍼맨님 연설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도널드 트럼프 스타일 아닌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쭉 있고 제가 앞에서 서서 이렇게 그분들을 딱 보면 약간 그때 느낌이 좀 또 나는 것 같아요. 이 진짜 12명의 우주가 갑자기 이제 저한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막 벅찬 감정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그 위에서 이렇게 사람들 얼굴 봤을 때 그 벅찬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애틋한 마음이 계속 들어요. 저는. 여전히 진짜로. 창피한데. 주책이네요. 사람들이 좀 감탄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텅 빈 말이어서요. 한 명 한 명 찝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관찰해서 마음을 담아서 하는 코멘트와 해야 해서 하는 말은 저는 당연히 티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 13개의 우주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하마의 마음은 별로 움직이지 못했다. 저는 그게 다른 사람들은 감동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시간 때우기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얘기는 또 대충 하더라고. 그레이 형님은 그레이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속속들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시는 것 같고요. 그거는 시간 남아서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여러분들의 우주 하나하나 지키고 여러분들이 불편한 선택을 감내하지 않도록 그 불편한 선택을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다정한 사람으로 구성원들한테 본인을 어필하는 모습이 연설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나 뭐 한 거지? 막 이러면서 약간 제가 내용을 신경 쓰느라 사람을 못 챙긴 느낌? 졌다. 투표 결과 11표 대 2표로 11표 대 2표로 백곰님께서 커뮤니티 11표? 하우스의 종신 리더로 결정되었습니다.
백곰님께서 커뮤니티 하우스의 종신 리더로 결정되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종신 리더인 백곰님은 와. 입주 기간 동안 탈락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와. 일단 축하, 일단 축하. 너무 축하합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아, 슈퍼맨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아유, 고생했어, 고맙습니다. 진짜로. 진짜. 근데 생각보다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나도 좀 제가 선택한 리더는 백곰님. 슈퍼맨. 와 이거는 하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단순히 그냥 선거를 졌지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진짜 굉장히 깊숙한 곳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질 때도 그 정도로 깊숙하게 뭔가 푹 찌른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선거 결과가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엄청나게 깊숙하게 뭔가를 찔린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고, 그래도 내 말에 동의해 주시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의 너의 말은 동의할 수 없어가 선거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하게 슈퍼맨의 말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거고, 그들이 원하는 요소 혹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요소를 내가 정확하게 찌르지 못했다는 거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지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겉에서 만나시는 분들, 좋아해 주시는 분들, 인사하는 분들이 막상 투표장에서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그 표층에서 흐르는 것과 심층에서 흐르는 그 간극을 나는 너무 안다고 자만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그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오늘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전 좋아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굉장히 냉정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게 좋은 정치인의 덕목일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백곰이 좋은 리더가 되게끔 저는 많이 도와줄 생각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그만큼 저한테 많은 표를 보내주셨다는 건 생존에 대한 위협을 그만큼 느낀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꼭 살아남고 싶다는 그 욕망이 다 좀 총집합됐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공약과 완전히 별개로 저라는 사람과 슈퍼맨이라는 그 사람의 특성을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조금은 더 제가 유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나. 뭔가 슈퍼맨은 저보다 어쩌면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굉장히 기준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포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주민들이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결국 리더의 성격, 리더의 태도 이런 게 되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했겠다라는 생각을 결과를 보면서 하긴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격차는 너무 커서 좀 충격받았어요.